사실 안 사면 됩니다. 근데 AMD에서 CPU도 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7950X를 언더볼팅 했던 영상에 많은 분들이 7600X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정에는 없었던 영상을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하는 김에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전압과 동작 클럭과 성능과 전성비의 황금 비율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런 언더볼팅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출시된 라이젠 7000번대 CPU들이 작동하는 클럭이랑 전압 조건이 좀 과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전압을 높게 안 줘도 되는 상황에서도 높은 전압이 들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7600X 온도도 9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7950X는 플로드를 하면은 95도를 쭉 찍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AMD가 몰랐을까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패키징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을 검토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저 같은 개인들이 간단하게 테스트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조차 그런 거대 기업이 몰랐다고 하는 거는 좀 AMD를 너무 물러보는 그런 것 같고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조한 제품 간에 V코어 편차가 심했을 수도 있죠. 어떤 물건은 낮은 전압에서도 잘 동작을 하는데 다른 거는 그 전압에서 동작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물건까지도 동작할 수 있는 높은 전압 값으로 전체 제품 세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뇌피셜이니까 심각하게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공랭 쿨러 사용을 했고요. 지난 영상부터 쓰던 동일한 쿨러입니다. 존스보 HX6250인데요. 일단 기본 상태로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10분을 돌렸을 때 이때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5.22GHz 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는 약 92도 정도까지도 올라갔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기본 상태 플로드만 시켜도 이렇게 90도를 넘어버려요. 그리고 이때 V코어 값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2.285V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CPU의 전력 사용량은 100W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네벤치를 10분 정도 돌고 나온 점수는 14450점 정도였는데요. 이 기본 상태 5.22GHz라는 클럭을 기준으로 클럭 고정을 5.22GHz로 시킨 다음에 전압을 쭉 내렸습니다. 역시 라이젠 마스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전압을 내려가지고 시네벤치를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시네벤치 10분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최소 전압을 찾아보니까 5.2GHz에서는 1.12V였습니다. 아까 전에 기본 상태에서 1.285V였는데 0.165V가 주로 들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10분 돌린 점수는 15095점으로 오히려 기본 상태 때보다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압을 낮췄으니까 당연히 온도도 훨씬 낮아져가지고 69도 정도였고, 전력 사용량은 30%가 낮아진 71W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맛보기고요. 지금부터가 오늘 테스트의 시작인데요. 지금부터는 클럭을 50MHz씩 낮추면서 전압도 그에 맞는 최소 전압을 찾는 노가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5.2GHz에서 50MHz 낮춘 5.15GHz를 시네벤치 10분 정상 작동하는 최소 전압을 찾으니까 1.08V였거든요. 그러면 아까보다 0.04V 줄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럭을 50MHz 단위씩 쭉쭉쭉쭉 내리면서 마찬가지로 전압도 쭉 찾아본 거죠. 그래서 그 노가다의 결과가 이 표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최저 클럭은 4.8GHz까지 적었는데요. 그 이하도 확인은 할 수 있었지만 어차피 너무 낮은 성능을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4.8GHz 정도를 최저 클럭으로 설정했고요. 최고 클럭은 5.45GHz까지 올려봤어요. 이거는 정규 클럭을 넘어선 이제 오버클럭을 한 거죠. 이 표를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CPU 전압과 클럭 간의 상관관계예요. X축이 CPU 전압이고 Y축이 동작 주파수인데요. 당연히 전압이 올라갈수록 동작 클럭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동작 클럭이 어느 지점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 한계가 제가 가진 CPU의 경우에는 5.45GHz였는데 이 이상으로는 전압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시네벤치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5GHz로 커브를 그리면서 수렴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이 초록색은 정말 생뚱맞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CPU를 갖다가 기본 상태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상태가 얼마나 이 커브랑은 동떨어져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의 아래쪽에 있으면은 이제 비효율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 있으면은 효율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AMD에서 만든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게 제가 지금 노가다를 해서 만든 이 커브를 AMD에서 미리 가장 효율적인 세팅으로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몇 정도 주면은 클럭은 최대 몇 정도 가능하겠다. 이거를 AMD에서 출하하는 모든 제품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커브를 짜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커브는 딱 이 CPU에만 해당하니까 이렇게 정확한 선으로, 얇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AMD의 커브 옵티마이저에 세팅된 커브는 이렇게 폭이 두꺼운 커브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두꺼운 부분에 최대한 많은 AMD의 CPU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포함이 못 되는 CPU는 뭐 불량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AMD가 설정한 커브 옵티마이저는 좀 러프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CPU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 CPU가 오버클럭 마진이 좀 좋은 CPU라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설정을 하고 나서 CPU 전압을 좀 내려도 잘 버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전압을 좀 더 올려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이번에는 전압과 온도 간의 관계고요. X축이 전압인데 전압을 올리니까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전압이 올라가는 폭은 동일한데 온도가 올라가는 폭은 뒤로 갈수록 더 위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임계점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위로 치솟는 정도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직전이나 아니면 그 직전보다 조금 더 이전으로 전압을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빨간 점이 클럭이 5.2GHz일 때인데 이 붉은 언저리가 이제 가장 효율이 좋은 지점으로 보여요. 이 그래프에서는 노란 점이 사실 가장 좋은 지점인데 빨간 점이나 노란 점 근처로 설정하면 되겠죠. 아까 보여드린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빨간 점은 CPU 전압 1.12V에 클럭은 5.2GHz고요. 그리고 노란 점은 CPU 전압 1.155V에 5.3GHz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는 CPU 클럭별로 시네매치 10분 돌렸을 때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를 정리한 건데요. 빨간색이 5.2GHz 고정으로 언더볼팅 한 거고, 그리고 노란색은 5.3GHz 언더볼팅 한 거예요. 그리고 녹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순정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차이가 없지는 않을 거고요. 이 테스트 했을 때 5.2GHz가 아주 약간 더 잘 나오고, 그리고 5.3GHz 한 거는 아주 약간 낮게 나와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클럭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으로 나온 게 맞겠죠. 그런데 다시 봐도 순정 상태의 녹색 점은 진짜 성능이 한참 처져요. 이게 낮은 클럭에다가 쓸데없이 전압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클럭도 자동으로 낮아지면서 총체적 난국이 된 거죠. 이게 순정 상태일 때보다 낮은 클럭으로 올코어를 고정해 놓다 보니까 이게 배그 같은 특정 몇몇 게임들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요. 이거는 지난 영상의 7950X에서도 동일했었죠. 이번에 새로 테스트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왼쪽부터 순정, 그리고 4.8기가, 5기가, 5.2기가일 때 배그 성능인데요. 5.2기가일 때는 별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나머지들은 순정 대비 약간씩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다 따라해보는 거는 좀 너무 노가다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차선책으로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데요. 예전에 젠2 CTR이랑 비슷한데 훨씬 쉬워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라이젠 마스터 프로그램을 AMD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설치하신 다음에 켜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 메뉴를 보시면은 커브 옵티마이저라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스에서 하는 거랑 동일한 기능인데요. 이거를 윈도우상에서 자동으로 값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모드가 3개가 있는데 디폴트 옆에 PBO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커브 옵티마이저 컨트롤 부분에 이제 인클루디드랑 오토 오프셋 둘 다 눌러 주신 다음에 아래 커브 옵티마이저 모드에서 per 코어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코어마다 오버클럭 마진이 다 다르니까 코어별로 세팅 값을 따로따로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스타트 옵티마이징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찾아놓은 값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어 1번은 뭐 마이너스 29, 2번은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만 처음 눌렀을 때는 아무 값이 안 나오고 그냥 진행할 거냐 이렇게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커브 값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얘가 지금 자동으로 찾고 있는 중인 거고요.
아래쪽에 남은 시간이 나오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하는 과정 중에서 자동으로 막 재부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압이 뭐 부족하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막 꺼지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냥 다시 키신 다음에 라이젠 마스터 프로그램을 켜주시면은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진행 상태 그대로 계속 쭉 이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재부팅하고 그리고 적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OK 버튼 누르면은 재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오차 같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 라이젠 마스터가 코어별로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0 이 정도로 찾아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값으로 설정을 하니까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막 찾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라이젠 마스터가 찾은 값에다가 한 6 정도를 더한 값으로 실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버클럭 마진이 좋은 코어 2개는 마이너스 23,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4로 넣었더니 안정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라이젠 마스터에서 이렇게 코어 옆에 별표가 쳐져 있는 코어는 중요한 코어다 라고 인식하는 코어예요. 얘네들이 이제 오버클럭 마진이 제일 좋은 코어라는 뜻이죠. 아무튼 이런 커브 값이 CPU들마다 오버클럭 마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배그 프레임을 보면은 왼쪽이 순정, 그리고 가운데는 5.2가 고정, 그리고 맨 오른쪽이 자동으로 커브 옵티마이즈 한 건데요. 프레임상으로는 뭐 비슷하죠. 그런데 온도랑 전력면에서 수동 오버한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미세한 차이로 커브 옵티마이즈 해준 게 따라오고요. 순정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념상으로 놓고 보면은 커브 옵티마이즈는 코어별로 세세하게 튜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제일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게임 동작 클럭도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수동 오버클럭이 좋았지만 어떤 게임이냐 혹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시네벤치 10분 돌린 거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동 오버클럭이 가장 좋긴 했어요. 근데 순정은 진짜 못 봐줄 정도예요. 이거는 뇌피셜이긴 한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충분히 될 걸로 보여요. 아주 약간만이라도 커브 조정을 좀 해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를 사용자가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좀 안 되긴 하죠. 이거를 처음부터 최적화를 왜 못해서 나왔을까? 사실 이거는 뭐 AMD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AMD는 사실 성능 조정도 조정인데 가격 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거의 전부가 이제 인텔 13세대 실제 벤치 성능 나오는 것만 이제 쭉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이 결과 나오고 나면은 AMD가 가격을 내릴지 안 내릴지도 나오겠죠. 지금 X670 메인보드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B650도 비쌀 예정인 것 같은데 사실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은 가격이야 내려가는 게 당연해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안 사면 돼요. 근데 AMD에서 CPU도 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